통합 교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는, 또는 통합 교과를 한다고 발표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가보면 통합 교과가 아닌 건데 이제 어쨌든 약간의 교과 과정을 조금 폭넓게 하자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당연히 통합 교과를 하는데 지금 이제 또 신입생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텍스트북을 너희가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통합 교과가 무엇인가라는 걸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네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든지 공부 아니라 아무거나도 마찬가지야. 친구랑 얘기할 때도 쳐다봐야 돼. 쳐다보지 않으면 사람은 건성으로 듣게 돼 있고 건성으로 말하게 돼 있어. 그럼 그것들이 진실을 가리는 거짓말들 돼. 거짓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 그게 인간이야. 그게. 니네가 다 해봐서 알아.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 때문에 그래. 왜 자나? 자는 이유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서 그래.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것이 이미 너네 머리에 전제가 돼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학생과 선생님 다 부모님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뭐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되겠지. 잘 가르친다라는 말이 뭔가? 연기를 잘하면 되겠지 하는 정도의 의미에는 없단 말이야. 그지? 사랑해 라고 한마디 하는데 알아들었어. 왜 가만히 있어? 알아들었어. 너무 사랑해. 너는 안 사랑해? 누가 안 사랑했댔어? 이렇게 해서 싸움으로 오는가?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벌써 이상해요 느낌이. 얘네 그거를 우리 학교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봐야 돼? 가슴을 가지고 쳐다봐야 돼. 얘네 사람 간의 모든 문제,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교실에서의 문제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뭐를 하느냐의 문제는 온전히 다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야. 선생님이 얘기할 때도 가슴으로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야. 그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어. 자기도 학교 다닐 때 그랬고 가정에서 잘할 때도 부모님이 몇 점 나왔니? 오늘 본 시험 몇 점 나왔니? 100점 나왔어 그러면 좋아하고 50점 나왔어요 그럼 되게 화내는데 이 안에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딴청해. 그지? 오늘 이런 문제가 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 그랬어? 이 정도 들어주는 부모님은 많이 들어주는 부모님이야. 아 왜 그걸 엄마한테 얘기하니? 야 그건 학원 가서 배워. 그러니까 글쎄 학원 가서 배우기 이전에 오늘 내가 50점 맞았다고 화를 내셨잖아. 그지? 쟤는 왜 저래? 뭐 이런 소리를 또 친구가 했어. 그러면 뭘 가지고 50점을 맞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거는 이야기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5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딱 눌렀고 밥 먹었니? 일찍 자라니까? 너 요즘 왜 이렇게 돈 많이 쓰니? 그런 거는 대화가 아니야. 그런 거는 대화가 아니야. 대화라 그런 거는 서로 쳐다보고 진심을 가슴을 서로 주고받는 것만 대화야. 그래서 통합교과를 하자. 응? 통합교과를 하자. 너네 지금 쳐다봐. 그러면 첫 번째 쳐다봐 그랬더니 쳐다봐 했더니 첫 번째 이게 힘들어. 알아? 얘네 쳐다봐 그러면 쳐다보기 힘들다고. 쳐다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강제로 쳐다봤어 그러면 어때? 생각이 집중이 안 돼. 딴 데로 가. 알겠어? 그러면 니네 시작부터 뭐 할 생각해? 졸거나
안 듣는 자세를 이미 취해. 이게 이제 저학년일수록 심하고 우리 학교 온 지 얼마 안 됐을수록 심하고 이제 이것을 얼마나 극복했느냐로 우리 학교 학생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지, 그지?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슴의 이야기야. 가슴의 이야기. 방정식이란 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ax plus b equals 0라는 어떤 익스프레션이 나왔어. 그러면 이미 이것을 뭐라 그래? 전제되어 있어.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아. 쳐다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안 들어. 그럼 희한하게 그것이 안 힘들어. 너네가 지금 앉아가지고 이런 순간 안 힘들어져. 희한하지? 안 힘들어져. 생각 안 해. 졸든 안 졸든 관계가 없어져. 그러니까 쳐다봐야 돼. 우리 가슴으로 이야기하자.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 갈등을 만들어. 갈등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거나 친구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자신과 이야기할 때도 그걸 정확히 쳐다보면 돼. 쳐다보고 가슴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이것이 힘들어라고 너네들이 이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은 이후에 방정식을 풀자, 뭘 하자 이런 것들은 오직 잘 풀었다 하더라도 성향이 수학을 하자 할 때는 집중하는 아이라 이걸 잘 풀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전혀 너희들의 인격과 너네의 사상과 철학의 한 푼도 더 성장을 보증하지를 않아. 이 정도 말은 너희들 중에 지금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하지만 알아들으려고 하면 일단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기분이 이상해져. 선생님은 안 쳐다보는 게 더 편해. 이것이 너네가 교육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통합교육을 하자, 뭐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안 자게 하자 이런 이야기는 전부 이미 뭐야? 거짓말이야. 왜? 전제가 풀장에 들어가 있어. 물에 둥 떠 있어. 그런데 걸어라. 그럼 걸을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걸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야. 아니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 상태에서 계속 너 임마 걸으라니까 왜 못 걸어? 너 왜 걸으라니까 안 걸어? 이러고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사는 거야. 그런데 절대로 이 전제로 제대로 된 전제는 서로 안 하기로 하는 거야. 왜? 어른도 아이도 서로 귀찮거든. 왜 귀찮지? 너네가 수업을 한다. 선생님은 가슴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게 더 쉽겠지. 더 쉽겠지. 뭐가 더 쉬워? 몸이 더 쉬운 거야. 알겠어? 그렇게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그냥 더하는 자 1 더하기 1은 2고 자 1 더하기 3은 4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2x-1은 3일 때 첫 번째 2항을 하면 2x는 4고 그러면 이거를 2분의 1로 나누면 x는 2분의 1이야. 그지? 자, 2분의 1이면 어때? 1, 2, 3, 4 중에 2번이 답이네. 이렇게 쭉 수업을 하면 쉬워, 어려워?
근데 뭐가 더 힘들어져야 돼? 마음이 힘든 거야 이렇게 하면. 왜? 학생들은 듣는지 안 듣는지 관계도 없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자든 딴 생각을 하든 관계가 없어야 돼. 그런데 이것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아니지.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혼자 떠들어. 그럼 대화를 안 하는 거지. 서로 단절돼 있지. 그러면 몸이 더 쉽고 마음은 더 힘들어져야 돼. 근데 사람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 몸에 있는가? 정신과 마음에 있는가? 정신과 마음에 있지. 그러니까 그 힘든 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해. 그거를 힘들어. 그게. 야, 이 녀석아, 선생님 쳐다봐. 지금 뭐라 그랬지?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힘들어. 계속 갈등이 일어나. 왜 계속 안 쳐다보는 애? 너 이 녀석 왜 계속 안 쳐다봐? 그럼 걔가 기분 나빠지나 기분 좋아지나? 이 교육 속에 이미 들어간 아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이 왜 나를 야단칠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아이가 집에 가서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자꾸 조니까 선생님이 야단치고 깨워서 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라고 말하나,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까? 절대 두 번째지. 절대 두 번째야. 왜? 이렇게 교육을 시켜 거기에서 자란 아이기 때문에 이미 거짓말을 본질과 진정과 형식을 나눈 아이야. 이미.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왜 너만 미워할까? 어떤 일이 있었니? 라고 그 집 부모는 대화를 할까? 야, 요즘 선생님들이 이상해. 아니 왜 우리 애만 미워해? 옆집 아줌마 보면, 아저씨 보면, 아, 그거 왜 우리 집에만 미워해요? 그 이상한 선생님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할까? 이 아이와 그래, 뭐 때문에 선생님 널 미워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대화를 할까? 어떤 집 같아? 너무나 당연히 다 아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부모님들, 그 아이는 집에 가서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거짓말 시키는 거야. 아이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거짓말 시켜야지 할까? 진짜 자기가 그렇게 느낄까? 그렇게 느끼지? 그래서 너 왜 거짓말했어? 왜 수업 시간에 자고 쳐다보지도 않고 딴짓해서 선생님이 집중하라고 너를 한 말이라는 말을 왜 얘기 안 했어? 그러면 그때라도 아우 내가 그렇게 했구나, 참 잘못했다 느끼는 아이일까? 속에서 화가 나는 아이일까? 속에서 화가 나는 아이지? 그러니까 이미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 그러면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래.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전체가 아니면 대다수가 그렇다면 그 선생님은 또한 어떻게? 선생님은 또한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지. 그런데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비난을 받을 것 같으면 비난을 할 사람들은 어떠해야 돼? 스스로 안 그런 사람이 비난을 해야지. 그지? 응. 자기는 내 자식과 대화를 하거나 주변과 대화를 할 때 가슴으로 대화를 해야 돼.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우리 무영이가 선생님 아들이야. 선생님은 가슴으로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로 무영이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무영이를 미워해서 자꾸 야단쳐. 그러면 선생님이 가슴으로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왜
왜 우리 애만 미워해? 아, 왜 자꾸 그래? 이러한 반응이 나올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야. 서로. 그러니까 서로 그렇단 말이야. 교육에 대한 인식,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이미 기술로 끝나고 나는 수학 선생님이야. 수학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야 돼. 너네들이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미 설정되어 있지. 국가 정책상도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 아니 여기까지 알아야 돼. 아니 중학생이 방정식도 모르고 졸업하면 되겠어? 무조건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형식을 채우느라 모두가 수업 시간에 자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그냥 떠들고 부모님은 점수만 요구하고 이런 기계망측한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것이 미래에도 계속 이 시스템이 진행돼 나가면 결국은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이라 그러는 존재 자체가 로보틱스의 그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너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서 너네는 그저 기계 문명의 하수인이 돼서 살 거야. 그것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개혁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서로 가슴을 열고 대화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다가 벼랑간 오늘부터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안 되지. 너네가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나 돼서 집에 가거나 이러면 주변의 어른들이 아마 이런 대화들을 하실 거야. 너 그 학교 다니니까 좋으니? 그 학교 다니면 어떻게 좋은 대학 들어가? 너 그 학교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니? 너 그 학교 나오면 취직은 잘 될 것 같아? 이러한 대화를 너네가 요구받고 그러면 너네는 진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인가 그게? 야, 그 학교 선생님들 잘 가르쳐? 그럼 너네가 진정으로 넌 어떤 어른이? 그런 질문했을 때 쳐다보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참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방정식 가르치실 때 라고 질문을 시작하면 오, 그래, 방정식 아,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이렇게 하니? 이미 질문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지. 그죠? 이 순간을 이렇게 얘기해서 지나는 질문에는 없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꼭 뭐를 싣게 돼? 진심이 빠지면 뭐가 들어가나? 얘들아,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자 여기 진심이 빠지고 나면 여기 무엇이 들어가냐면 감정이 들어가. 왜 그러냐? 사람이 존재하고 있잖아, 그지? 존재의 욕구가 없으면 다 죽어버리겠지. 존재를 하고 싶잖아. 존재라는 게 뭔가? 자기의 존재하는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어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존재하는 것에 존재의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를 갖다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를 영어로는 identity라고 그래. identity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모양이 있음 이런 거야.
3이란 것이 이런 모양이 있지. 이 모양을 지키려면 어떤 것을 더해도 그 모양이 지켜질 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야. 수학에서는 이게 아이덴티티야.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자리를 잡고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러한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요거를 뭐라고 그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모양이 있으면 존재를 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이 세상은 나만 존재할 수 있나 없나? 없겠지.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여러 존재들이 같이 이렇게 붙어서 있어. 이때에 이 각 존재들이 없으면 나도 없어져.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근데 다른 존재만 있어도 내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도 존재를 하고 남도 존재를 할 때만 인간은 존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남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존재라는 것이 있으려면 첫 번째 한 가지, 두 가지 조건이 뭐야? 나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남의 모양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뭐가 가능해져? 존재라는 게 가능해져. 존재라는 게. 그러면 이때 내가 어떠한 확실한 모양이, 이런 확실한 모양이 나라고 쳐보자. 이러한 확실한 모양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무엇이 따라오냐면,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확보해지면 두 번째 뭐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냐면 이러한 것들도 인정하게 되는 일이 따라와. 이러한 것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야. 내 옆에 요렇게 생긴 놈이 있고 그 옆에는 요렇게 생긴 놈이 여기를 메꾸고 있고 그 옆에는 요렇게 생긴 놈이 메꾸고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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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긴 녀석이 내 주변을 꽉 묶고 있어서 내가 빈 틈이 없이 나 자신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고 남들로부터 그 모양을 확고하게 인식되어질 수가 있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점점 커져. 점점 커지면 이것이 하나의 사회가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의 사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존재해야 될 공간에 나의 진심이 빠지면 모양이 없는 거지. 내 모양이. 오늘 시험 봤는데 몇 점 맞았어? 50점이야. 그렇게 존재인데 그것뿐이 못 맞아? 영어는 100점이야. 아유 잘했어. 영어같이 다른 거 없대 해야지. 지금 말하는 나가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에 100점이나 50점을 맞은 무영이의 존재 가치가 점수에 있어. 그러면 이게 무영이의 정체성이 되면 되겠나 안 되겠나? 무영이가 존재하는 가치는 점수야.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아이덴티티도 인정할 수 없게 돼.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형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너네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랑 게임하고 싶지. 그 다음에 한 5살 정도 되면 옆집 애하고 하고 싶어져.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이전까지는 내가 게임을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부모님하고 해. 근데 5살, 6살, 7살이 되면 뭘 깨달아? 부모님이 게임을 해주는 거구나.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거나 나랑 자기 모양으로 나하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양이든 부모님 거기에 맞춰주는구나. 그러는 순간 뭐가 없어져? 재미가 없어져. 이래서 부모님하고는 게임을 안 하게 되는데 게임만 안 하게 되나? 점점 말도 안 하게 돼. 그치? 서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너 몇 시에 일어났니? 아 오늘도 늦잠 잤구나. 아 많이 먹어. 일요일인데 야 그동안 고생했으니 더 자. 응? 야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야 참 좋다 야. 응? 난 너희의 아이덴티티도 없고 나의 아이덴티티도 없는 이야기 위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자 오늘부터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자 그러면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겠어? 몰라. 그치? 내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뭔가를 가르치자 이야기 이전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야? 그러면 물이야. 이걸 갖다가 물이라 그래. 그 물은 말이야. 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 그지? 우리가 그냥 뭐 요 정도는 알고 있다고 치자. H2O야. 그러면 H2O가 뭐지? H가 뭐지? 하면 하이드로진이라는 게 나올 거고 요거는 옥시진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periodic table에서 요거는 8번이고 요건 1번인데 왜냐 하면 이란 말이 나올 거고 프로톤이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야. 근데 H2O야. 하이드로진은 이름이 왜 하이드로진이 우리나라 말로 왜 수소예요? 물 숫자가 왜 들어갔어요? 라고 질문하면 야 그런 거 학교 가서 물어봐. 이런 대답이 나오면 이미 대화는 단절된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내가 이 나이에 그럼 수소까지 배워야 돼요? 수소까지 알아야 돼요? 누가 알을 했어? 지금 그 말도 대화가 아니지. 지금 그 말도 뭐가 대화야? 내가 수소를 그래? 이게 수소니? 근데 물 숫자예요? 이게 물 숫자야? 아빠는 지금까지 몰랐네. 같이 찾아볼까? 충분히 몰라도 대화가 가능한데 느닷없이 야 그거 왜 아빠한테 물어? 그거 왜 엄마한테 물어? 이렇게 하는 근데 그 가정은 왜 그렇게 대화를 할까? 왜 그렇게 대화를 할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라 그래. 그지? 그런데 그러면 그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배우고 자랐을까? 자기 부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옆에 삼촌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옆집 아저씨도 있고 많잖아. 근데 왜 이분들한테만 그렇게 자랐을까? 그렇지가 않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은 그 사회가 대부분 그렇단 뜻이야. 다시 말해서 부모뿐만이 아니고 옆집 삼촌도 그렇고 옆집 아저씨도 그렇고 그렇단 이야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느닷없이 불편해져. 왜? 이 사람들이 저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든 왜 그래? 진심이 빠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고?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거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이라도 그냥 아유야 먹고 사느라고 바쁘니까 니네 공부 안 한 거지. 누가 공부했냐 안 했냐 따지고 있어 지금? 몰라도 되는 거지.
서로 뭐를 가지고 얘기하자? 서로 자기 자신의 모양을 가지고 그 모양에서 나오는 가슴으로 이야기하자 이 얘기인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 벼랑간 그런 말은 간단하게 끊을 수 있지. 아이 그래 너 잘났어. 아이 넌 그렇게 살아. 그지? 이런 식의 얘기는 모든 대화를 단절하지. 그럼 정말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너 몇 점 나왔냐? 너 거기 다니면 취직이 잘 될 것 같아? 너 좋은 대학 들어간대? 이러한 나 자신과 관계없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게 야 네가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 너랑 관계없는 거냐 임마,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교육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의 교육 때문에. 이 교육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이야기야. 왜 그러냐면 교육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교육되어져 있는 상태를 바꾼다는 게 이게 힘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교육이 백년지 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깨달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또는 교육을 올바로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노력했을 때 한 100년 정도가 지나야 간신히 조금 바뀔까 말까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공부도 못하고 힘만 들고 잠만 자고 의미 없이 청소년기를 다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른들은 그러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지. 계속 돈 벌고 돈 쓰고 돈 벌고 돈 쓰고 그거 이외에 어떠한 진정한 이야기도 나눌 수가 없는 상태로 그저 살다가 죽는 길을 택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된다? 바로 방정식을 풀든 미적분을 풀든 아니면 물이 어떤 거란 이야기를 하든 실질적으로 이것은 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험 문제를 잘 맞춘 거지 너네의 인격과 아무 관계가 없다. 교육이란 건 뭐냐? 나는 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뭐가 생기나? 물 옛날엔 이랬는데 H2O라는 거를 배우게 되고 전자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뭐 이온 결합이라든지 공유 결합이라든지 어떤 결합이란 말을 배우고, 그리고 무슨 뭐 전자가 어떻게 형성돼 올비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즉 전자 궤도라는 게 있고, 그런 걸 갖다가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물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가진 사람과 여기에 여러 가지의 단어를 가진 사람과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분석할 수 있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것을 깊이 있게 분석하게 되면 결국 어느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이거 공부 왜 해야 되지? 라는 문제에 결국 봉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 그 고민 과정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너네들이 다른 건 몰라도 너 자신의 삶이잖아. 그게 뭔지 적어도 깨달으려고 노력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점수 잘 맞아가지고 이거 잘 맞아갖고 점수 잘 맞아갖고 취직 잘 된다 하는 순간 이 분야는 관심이 없어지지. 관련이 없어지지.
이거를 많이 알면 니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라. 거기 수많은 인명과 지명이 나와. 그걸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지는데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스토리로 엮어놨어. 그것을 느닷없이 아킬리어스의 엄마인 테리스가 나타나고 필리어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이 초대를 못 받아가지고 에리스가 나중에 와가지고 왜 나만 초대 안 했어? 에이 승질 나는데 가는데 선물은 두고 갈게 하고 골든 애플을 두고 갔어. 응? 근데 거기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에게라고 써놨다고 이 제일 예쁜 여자가 서로 대결을 했어. 헤라하고 어시나하고 그 다음에 미의 여신 비너스하고 대결을 했어. 그걸 누가 가질까 하는 결정을 갖다가 신들이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인간한테 떠넘기는데 그게 바로 이다산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던 트로이의 두 번째 왕자 페리스한테 야 네가 결정해 이렇게 했어. 그래서 페리스에게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벌써 몇 명이 나왔니? 벌써 몇 명이 나왔어. 그지? 에프로다이티 비너스가 나왔고 그지? 어티나가 나왔고 헤라가 나왔고 필리어스가 나오고 테리스가 나오고 어킬리우스가 나오고 페리스가 나오고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스파르타의 왕이 메놀레이어스였는데 메놀레이어스의 부인이 가장 예뻤어. 헬렌이. 그래서 헬렌을 페리스에게 뺏기자 메놀레이어스가 자기 형인 자기 마이시니의 미케네의 왕이었던 자기 형인 아가멤논한테 가가지고 형 못 살겠어 나오고 그래서 트로이 쳐버리자. 그래서 벌써 그 간단한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뻗쳐나가면 수백 명은 금방 되지. 간단한 얘기 하나 가지고 여기서 너희들에게 수백 명의 이름을 선생님 적어줄 수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외우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메놀레이어스, 아가멤논, 어쩌고 저쩌고 그걸 어떻게 외워? 그런데 그 재미있는 스토리로 엮어놨기 때문에 외워지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니? 그게 진짜인가? 진짜 있었던 일인가? 근데 왜 모든 지식인들은 그거를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그러고 권장도서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하나? 이유가 어딨나? 이유를 달면 사람한테 비판받아. 그냥 읽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읽으면 거의 수많은 단어들이 너희 뇌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뇌가 활동을 하겠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 뇌에 작은 방들이 생기겠지. 그 방들이 생긴 그 방에 결국은 아가멤논, 메놀레이어스, 에프로다이티스 뭐 이런 이름들을 쏙 빼고 만들어지면 그 방들이 여기에 너네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H, 요거는 하이드로진, 여기는 옥시진, 요거는 무슨 뭐 아가멤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방이 만들어지면 이 논리에 의해서 들어가 있지. 요 단어를 쏙 뺐다고 생각해. 그럼 비어지겠지, 그렇지? 빈 방이 생기는 거야 너는 머릿속에. 그 방에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나?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진정 나의 철학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결국 철학이라는 것이 들어갈 방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너네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방을 모았더니 누구는 이런 모양, 누구는 이런 모양, 누구는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문제나 풀어. 무슨 네가 책을 봐.
야야 그런 거 보고 있을 새 어딨어. 빨리 문제 풀어야지. 해놓으면 이 방이 얘들아 안 생겨. 안 생긴다고. 이 방이 생긴 것의 크기를 모양을 정체성이라고 그러고 자꾸 방을 만들다 보면 또 이렇게 커지겠지. 그지? 점점 커져. 그지? 이렇게 커진 요렇게 커졌어. 요렇게 이런 모양을 정체성이라고 하고 단순한 magnitude 크기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그것을 바로 철학을 할 수 있는 크기 다시 말해서 그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인격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인격이라는 것은 너네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아침에 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땐 진심으로 얘기하라. 이런 인격은 아무리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너네 어른일수록 이 인격이 큰가? 어른이라고 크지 않아. 왜? 이거는 배운다고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인간이 되어라. 올바른 인간이 뭔데? 올바른 인간이 되어라. 그러니 빨리 문제집 풀어라. 올바른 인간의 개념이 그 사람에게 문제집 풀어서 점수 많이 나가지고 취직 잘 되는 게 올바른 인간인 거야. 근데 올바른 인간이란 개념이 그런가? 그러니까 인격이라 그러는 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의 모양, 나의 내면의 이 모양을, 이 안에 나의 모양, 정신과 내 안에 있는 모양을 정체성이라고 하고, 그것에 아무리 정체성이 있어도 작으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너네 어렸을 때는 문제를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너네 어렸을 때는 모양을 만드는데 신경을 쓰면 모양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은 상태로다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어린이들은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크기를 키워야 돼. 크기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내가 거기에 재미에 푹 빠진 그것 때문에 이름들이 외워지는 것들이지. 그것을 나중에 펼치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수학, 과학 이런 게 얘들아 어렵고 재미없는 것 같아.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너네 만화로 된 뭐 역사책 보면 재미있지. 왜 그러냐면 스토리 위주로 써져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교과서에 보면 재미가 없지. 그 이유는 스토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에 기록될 필요도 없는 자자분한 일은 역사책에 안 나오겠지. 따라서 역사책에 나와 있는 글들은 다 어떤 글들이냐면 역사상 제일 재미있는 글들만 모아놓은 거야. 제일 재미있는 글들만 모아놓은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계유정난 이러면 계유정난 뭐 수양대군이 무슨 뭐 단종과 그 일파를 숙청한 사건 뭐 이렇게 외우면 그 다음에 뭐 연도까지 외운다고 하고 뭐 1453년이 어떻고 이렇게 외우면 이제 그때부터 지겨워지지. 그런데 만화책이나 드라마는 수양대군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랬는가 소리 지르고 밑에서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이거를 써놨기 때문에 니네 재미있는 거지. 니네 그 만화책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을 교과서에서 봐봐. 거의 교과서에 다 있는 거야. 그러나 교과서는 응축돼 있는 거야. 교과서는 뭐가 교과서냐면 교과서를 외우세요가 교과서가 아니야. 이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사건을 제목만 써놨어. 그러니 제목으로 보면 재미없지만 너네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와 아니면 너네 스스로가 이것들을 공부해봐. 그러면
드라마 보는 거하고 똑같이 재미있어. 이러한 사건을 모아놓은 것을 교과서라고 하는 거야. 근데 교과서 자체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하면 그때부터 교과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결국 교과서를 외우고 어쩌고 하는 게 인격하고는 관련 없는 문제들이 되는 거지. 너네가 선생님이 통합교과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개혁은 어떠한 너네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쭉 설명해 나가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무엇이 교육이고 무엇을 통합교과라고 하고 하는 근본적인 그 개념이라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너네가 이해하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초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가 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벼랑간 통합교과를 들어갔다 그랬더니 통합교과로 막 공부가 되더라. 거짓말이야. 너네 지금 너네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세요 하고 하더라도 너네는 기존의 방법대로 공부하도록 너네가 돼 있어. 자기도 모르게. 물론 지금 우리 학교에 와서 오래된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확고함이 있겠지만은, 새로운 학생들이나 들어오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은 자꾸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또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특히 니네가 모두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고, 너네도 밖에 나가서 보면 정말 비교할 만큼 너네가 실력이 좋은 걸 아는데도 밖에 애들은 막 문제를 풀어서 문제집 나는 저거 안 풀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때서 그 순간 내가 잘못 가나 봐 이렇게 돼 있어. 그것이 너네의 이미 교육된 방법으로 그거를 그렇게 해놨어. 너는 선배들이 나가서 공부를 잘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문제집을 안 풀어서 불안해, 이런 식의 그렇게 가도록 이미 생각을 설정돼 있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너네 자신이 스스로를 인격을 키우고 스스로의 철학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잡아야 돼. 자, 이러면 매우 이상하게도 여기에 따라서 오는 결론이 있어. 이상하게도 나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뭐에 대해서 공부한 거야? 나 자신의 공부를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고, 수학을 했든 과학을 했든 재미있어졌고,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해서 나의 인격이 이 모양을 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아주 좋은 일들이 벌어졌어.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에 따라오는 부수적 결과가 있어. 전혀 이동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남들보다 우수하다는 거야. 너네가 우리 학교에 고등학생 정도 되면 밖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힘든 모습을 느끼는 게 바로 계속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으로 2시간을 얘기해도 거의 그런 걸로 채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안 그러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을 아깝게 이상하게 의미 없이 쓰려고 하지. 근데 그때의 재미를 오히려 느낀단 말이야. 생각 안 하고 서로 관계에 심리적 관계 없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홀로 돈 있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피곤할 때 자고, 이거를 뭐라고 배웠냐면 행복,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승진을 할 때 혼자 그냥 좋은 집 짓고 내 방 잘 꾸며놓은데 거기 들어가고 혼자 음악 들으면서 쉬고, 뭐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는 뭐야? 돈이 없어서잖아. 그러니 돈이 행복의 근원이야.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나 말이지.
이미 형성돼 있으면 왜? 인격이란 게 만들어지기 전에 작은 곳에서 이미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럼 뭐해? 문제풀이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점수, 그럼 미래에 너의 꿈은 뭐야? 점수 잘 나와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근데 니네가 성인이 됐을 때 좋은 대학이라는 게 존재할까? 좋은 대학을 떠나서 대학이라는 게 존재할까? 그때까지도 지금 시기의 방법의 교육기관이나 대학이 존재한다면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흡수가 되겠지? 흡수가 되겠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살았더니 남들보다 우수해. 너네가 아무리 점수가 잘 나와도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더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아, 사회에서. 야, 점수를 얘기해, 점수로. 야, 100점 나왔어, 임마. 야, 쟤는 머리 맞들어야 되래, 쟤는. 야, 나 인류대에 나왔거든? 이런 의식을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의식으로 사는 사람과 풀 한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 꽃 한 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 가슴으로 서로의 가슴을 주고받으려 하는 사람과 도대체 누가 사회를 잘 살겠나? 누가 자기 자식을 잘 키우겠나?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누가 더 잘 해내겠나? 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가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사람이 왜 더 실력이 좋은 줄 니네 아니? 당연히 실력이 더 좋기 때문에 좋은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자꾸 문제풀이에 답을 몇 개 맞췄느냐로 평가하는 이러한 껍데기가 주어진 상태를 자꾸 너네 머릿속에 넣었기 때문에 자꾸 그래도 실력이 쟤는 100점 나는 60점 그러니 아무래도 제가 실력이 낮겠지라고 하는 오류를 이미 각 머리에 넣었기 때문에 쟤는 100점 나는 60점 그러면 제가 실력이 좋겠죠. 아니죠. 그냥 노니까 그런 거지. 너네가 너네의 이 인격을 만들기 위한 철학을 너네의 정체성을 만드는 행위를 꾸준히 하면 당연히 너네가 더 크지. 더 크지. 거기다가 점수가 높은데 그게 더 많이 아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니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생들을 보면 답답하고 가슴 아픈 게 야, 너 왜 그 시험범위 아닌데 뭐하러 하니? 이런 얘기들이 늘 상존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공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실력이 크고 나의 정체성이 생기고 인격이 생기지. 남이 정해놔.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이해라는 게 없어. 문제를 푸는 요령은 있을 수 있어도 그거를 진정 이해해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체화시키지를 못해. 그거는 기술이야. 그거는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 너네가 세상을 이제 살아보면 알겠지만 지식을 가진 사람이 늘 이기게 돼 있어. 이기려고 이기는 거 아니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남을 이기려고 친 사람과 내가 피아노 치는 게 좋아서 친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치나? 내가 좋아서 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남들을 이기려는 아무 의도가 없어. 남들을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남들을 이기는 것에 신경도 안 써.
그런데 남들은 어떤가?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근데 누가 이기나? 이기려고 노력 안 한 사람이 이겨. 근데 이기려고 노력 안 한 사람 중에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이긴다니까. 왜? 그 사람들도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바로 가장 밑바닥이 사랑이고, 요거를 약간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호기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했냐, 남녀간의 관계로 표현했냐, 다 사랑 하나야.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이 어느 시각에서 봤냐의 차이지. 호기심은 사랑에서부터 나와야지, 호기심이 사랑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호기심이 아니고 잘난 척 하려는 어떤 동기에 화답하는 것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수학을 좋아한다, 과학을 사랑한다, 역사를 좋아한다 라는 것은 특별한 아이가 아니고 인간은 태어난 본래의 모습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으로 했더니 인격도 크고 철학도 크고 정체성이 자리잡으면서 남들보다 우수한 일이 생기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남을 이기고 싶은 이것을 그렇게 추구해도 남들은 이기지를 못해. 이기지를 못해. 늘 약자야. 왜? 가슴으로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런데 니네 가슴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중에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소수야.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자기끼리 이야기가 통한다는 걸로 자기끼리 이 중에서 요렇게 또 거의 대장들이 생겨. 그래서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그래? 그런데 야 이번에 이쪽에 다리가 생긴데, 그런데 그 사건도 누가 따오지? 이 하루 종일 평생을 이런 얘기만 하면 어때? 거기에 사람들이 붙지. 그래, 저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선풍기 20대 팔아먹고 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 시멘트 30포대를 내가 30자루를 팔을 수 있대. 그러니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지. 선풍기 20대 파는 게 나쁜 일이야? 아니야. 문제는 그게 네 인생이냐 아니냐는 거지. 이 세상 누구나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선생님도 일하지. 일 안 하고 이술 먹고 살으라 그러는 거 아니야. 다만 내 인생이 뭐냐는 거야. 내가 너네들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선생님은 가르치면 되는 거지. 35페이지 표 방정식. 자, 1차 방정식은 가르치면 되는 거지 뭐. 그지? 근데 그것을 진정한 교육에서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가르친 게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만 우수하고 그런 사람만 역사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는 결과로 나온 거지. 남들보다 우수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공부하고 왜 시험 보고 왜 점수를 올리고자 해? 남들보다 우수한 이것이 목적이야.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우수한 게 어떻게 나온 거야?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도 살아보니까 결과로 나온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 남들보다 우수한 것 자체가 목적이야. 남들보다 우수하려면 뭐 하면 돼? 책만 읽고 내가 학문을 사랑하고 사람들하고 말할 때 진정으로 말하면 남들보다 우수해.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거는 남들보다 우수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시간에 문제집 하나라도 더 보고 그래서 1점이라도 더 올리고 이게 더 좋은 남들보다 우수한 게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 방법을 통해서 남보다 우수해진 사람들은 경쟁을 하지. 누구하고 경쟁한다고 그랬지? 자기 자신하고 경쟁해. 계속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책을 읽었나, 내가 지금 얼마나 더 학문을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과 경쟁해.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우수한 것이 아이의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 누구와 경쟁을 해? 남과 경쟁을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과 경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계속 크지만 이 사람들은 남과 경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키울 시간이 없어. 남에게서 보는 거는 뭘? 이 사람들이 남과 경쟁할 때 이렇게 경쟁할까? 아, 저 사람은 가슴이 따뜻하구나. 나는 더 따뜻해야지. 이런 경쟁을 할까? 아, 저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는구나. 나는 더 진리를 이야기해야지. 아, 저 사람은 진정 사랑을 하는구나. 나는 더 사랑을 해야지. 이런 경쟁을 남과 하나? 아니지. 남과 하는 경쟁은 제가 90점 맞았는데 나는 90점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지. 이런 경쟁을 하지. 그런데 이 경쟁은 얘들아 결과를 가져와. 이 자기와의 경쟁, 이 내면적인 거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 근데 이 경쟁은 말이야. 이 경쟁은 결과적으로 남보다 우수한 게 아니고 남보다 열 위에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랑하고 호기심에 뭉쳐 있고 그저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나 자신의 문제와 나 자신에 집중한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우수하고 역사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는 반면에 이 무수한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우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역사에 기억되지도 않고 기억되는 사람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절대적으로. 그래서 남에게 희한하지. 니네 100명이 1등 되려고 경쟁했어. 몇 명이 1등 되나? 100명이 1등 되려고 경쟁했으면 100명이 1등 돼야 될까? 왜 지는 이유를 알겠어? 1000명이 1등 되려고 경쟁하면 몇 명이 1등 돼? 1명. 그러니까 999명이 져야 돼. 근데 그 1등한 그 사람이나 경쟁에서 이긴 거야? 잠시지 그거는. 그건 잠시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남보다 우수하려고 노력했는데 남에게 져. 희한하죠. 남보다 우수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남에게 지는 결과가 나타나. 100이면 100 다 이래. 그러면 아직까지도 남보다 우수할 욕심 갖고 있나 없나? 있지? 현실적으로 남보다 우수한가 안 우수한가? 우수하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 남보다 우수한 방법이 뭐야? 이 사람들은 남보다 우수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의도하지도 않지만 하여간 위해서 했다 진짜 뭐 했나? 자신과 경쟁했지? 이 사람은 남보다 우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은 남보다 우수해진 이유가 내가 발전해서지. 이 사람은 남보다 우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나? 남이 망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진정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데 인생을 바치는데, 너희가 이 사람이 되면 끊임없이 남을 경쟁 상대로 삼고 남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해야만 자기 자신의 뭘 느끼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야. 나 자신의 존재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통합교과라는 말, 교육개혁이라는 말은 너무나 이루기 힘든 이유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이런 교육 내용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교육은 왜 하느냐? 왜? 좋은 대학 가서 안정된 직장에서 돈 최대한 많이 버는 게 목적인 이 사람들은 결국 남에게 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남의 끊임없이 남을 욕해야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갖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서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 해보는 거야. 가슴에서 이야기. 너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냐? 대부분의 사람이 네 그러면 그래? 그럼 어떤 거 열심히 했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열심히 공부를 했냐? 했냐? 네 그러면 야, 너 좀 건방진 것 같아. 이게 아니요 그러면 똑바로 해 임마. 그러니까 그저 욕하기 위해, 그러니까 비난을,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은 공부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인가? 아니지. 자기 자신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근데 그게 어떻게 남을 욕할 소재가 되나? 당신은 공부를 안 하는데 왜 그걸로 남 욕해? 그러면 거기서 바로 뭐가 튀어나오나? 야, 내가 나이가 인마 50이 넘었어. 내가 지금도 공부해야 되겠냐? 그 자기가 공부 안 하는 것에 너무나 당연함을 주는데, 그러면 남도 공부를 안 하는 것에 당연함을 줘야지. 근데 남은 공부 안 한다고 욕을 하는데, 그러면 하면 공부 열심히 하냐? 네. 열심히 하기는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 왜 물어봤어? 공부 열심히 하냐? 네. 그래? 요즘 뭐 공부했니?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너 공부 열심히 하냐? 네. 오늘 숙제했냐? 네. 그것도 아무 감정 없이 그저 네라고 해야 지나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로 간의 가슴은 하나도 없을지, 1년 내내 만나지 못했던 친척이 구정날 만나게 됐으면 너 몇 살이냐? 39이에요. 야 근데 아직도 시집안 가. 너 올해는 갈 거니? 느닷없이 그냥 나의 인생에 대해서 평생 걱정해온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잘난 척하는 게 되고, 그저 동물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9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어.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1년 내내 못 보던 사이에서 만나서 그게 이슈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슈가 되었어. 그러면 결혼이란 무엇이며, 결혼을 해서 어떤 이익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이란 무엇이기 때문에 네 인생에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어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고이한 놈, 어른이 얘기를 하면 듣지. 이제 이렇게 나갈 이야기면 왜 하냐 말이지. 이 어른이 가만히 있나?
나가가지고 다른 건 얘기 안 하는데 이거를 붙잡았어. 아유, 저 집은 어떻게 딸내미가 39인데 아직도 시집을 안 간대.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것으로 남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상하게도 세상에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39, 38이 뭐가 중요해. 인생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 사람 얘기 안 하겠지. 왜? 이런 얘기 해서 욕만 먹을 거니까. 주변에서 또한 그래? 자기 집에는 40살짜리 있는데 그래? 그거는 전혀 인생의 본질과 관계가 없어. 전혀. 결혼했다가 자기 자식까지 버린 우리 석가모니라는 분을 그러면 왜 존경해야 되나? 응? 결혼도 안 하고 죽은 예수라는 분을 왜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분들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해.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 안 했던 분이야. 끊임없이 이야기만 해다가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가지고 계속 길이 삐뚤러 나갈 때 이러한 얘기만 한 분들로 가야 돼. 가서 다시 새롭게 만들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나는 적당한 나이에 결혼도 하고 적당한 나이에 집도 사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 걱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나는 뭐가 돼? 존재하지 않아도 될 존재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공부야. 너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수학 문제를 풀든 과학 문제를 풀든 사회 연도를 외우든 그거는 어디다 써먹는 거다? 외울 때마다 너네 머릿속에 방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다. 이 많이 늘어난 방에서 어느 나이가 되면서 거기에 이거는 이 뭐 개유정난이 1453년 그지? 100년 전쟁이 끝나야지. 100년 전쟁이 끝나면 영국에서는 어느 왕조가 새로 생기나? 랭캐스터 가문에 누가 나타나나? 헨리 7세라고 그래. 헨리 the 7th가 나타나서 무슨 왕조를 세워? 튜러 왕조라는 것을 세우죠. 1603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음으로써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스튜어트 왕조가 와서 그 왕위를 잇기 이전까지 튜러 왕조라 그러는 것이 생기는 사건이야. 그지? 그리고 또한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 국가라는 것이 영국인이 영국인끼리 뭉치고 프랑스인은 프랑스인끼리 뭉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된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민족이라는 초기 형태의 인식들이 일반 대중에게 생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였어? 그랬더니 이것 자체에 거대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공부는 신나고 호기심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해야 돼. 그러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다 외워지면 이것 자체가 뭔 의미가 있나? 1453년 개유정난 이랬다고 그래서 뭐가 인격이 높아지나? 아니야. 근데 왜 해야 되냐면 이것들이 생긴 이 방의 크기가 뭐라 그랬어 결국? 인격이 된다. 이것 하나 자체가 인격을 보증하잖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네가 사랑과 호기심이 없어. 그러면 이거 하나도 안 외워져. 몇 개는 외울 수 있지만 수도 없는 이 많은 사건들을
선생님처럼 외우려고 니네가 아무리 해도 안 외워져. 왜? 너무 힘들어. 그러나 내가 사랑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야 요거 모르면 답답해. 그러면 알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 자체가 들어가면서 방이 하나 생기는 이 큰 것들이 너네들의 생각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인격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돼. 인격은 배워서 되는 게 인격이란 걸 자체를 배울 수는 없는 거야. 인격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어도 인격이라는 것 자체를 배울 수는 없는 거야. 사랑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커진 이것으로 나의 이 모양을 잡아 나가면 그것이 나가 되는 거야. 진짜 존재하는 정신적, 심리적 존재로서의 나.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긴 이 인격,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걸 외우기 위해서 아가멤논이 어떻고 그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단어들 왜 너네가 좋아하는 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좋아하는 과목은 이게 단어가 빨리 생겨. 싫어하는 과목은 아무래도 안 생겨. 자꾸 외우려고 그래봐자 공식 외우고 이거 다 너네들의 인격을 오히려 갉아먹는 행동들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수학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수학이 싫어요.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라고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을 바로 통합교과라는 단어적 타이틀을 붙인 것의 의미인 거지. 통합교과라는 게 정말로 거대한 이것 자체에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이해하면 통합교과는 저절로 하고 있게 되고 통합교과를 연구했다고 해서 그거를 알 수 있게 된 사람은 그걸 통해서 또한 점수를 올리는데 그걸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은 또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교과는 또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너희들의 학습도 이미 아니야. 너희가 오늘 이 첫 번째 통합교과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첫 시간은 통합교과를 하는 말의 개념에 좀 가까워져 보고 그 다음에 너네 공부를 하고 공부란 것이 무엇인가, 교육이란 것이 무엇인가, 인격과의 관계는 어떤가, 너네들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생기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네가 남보다 우수하려고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 너네 인생은 이걸 살 수 없게 돼. 그리고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냐면 딱 두 가지를 해. 남보다 열의에 있는데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뭐야? 남의 뒷얘기를 나쁘게 하는 거야. 왜? 내가 남을 이기는 방법이 남이 나보다 못한 방법 위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남을 이기는 방법이란 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남을 이기려고 살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야. 그거는 교육의 결과가 아니고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야. 교육을 받은 결과는 남을 이기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 자신을 이기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안 돼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더니, 그지? 그럼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보자, 그지? 3, 2, 야, 내 손가락이 몇 개야 이쪽에? 5개네, 그지? 자, 우리 5개네. 5개하고 이쪽에 몇 개야? 5개네. 합해서 총 손가락이 몇 개야? 10개야. 이렇게만 가지 말고. 우리가 5라는 것이 있어. 그럼 이렇게만 가면 꼭 수학에서만 찾아내야 되잖아. 그치? 수학에서만 찾아내야 돼.
예를 들어서 뭐가 하여간 5라는 수가 있어. 그 지나가다 봤어. 자, 우리 5라는 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5라는 수. 이렇게 말고 5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3에서 출발해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더하기 2 하면 되지, 그지? 더하기 2 하면 5가 나왔네? 근데 3에서 출발해 보자. 그럼 2 더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 은호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7이요 이렇게 했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동현이가 앞에서 야 그러면 여기다가 3에 3승을 빼도 임마 그러면 오겠네? 이렇게 이제 화가 나서 한마디 딱 던졌어. 3 더하기 7 몇이야? 10이야. 3에서 3승은 27이네? 그럼 뭐 이게 요게 3에서 3승은 27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돼 우리가? 파워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27. 요거는 뭐야? 10이네? 그러면 10에서 마이너스 27 했더니 17이 됐네? 그치? 5가 될래 멀었어. 그랬더니 우리 서아가 야 여기다가 20을 더해봐 이랬어. 그랬더니 몇이 됐어? 3이 됐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아하 2개를 더하면 5가 되는구나까지 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식은 어때? 3 더하기 7 마이너스 3 cubed 그지? 그 다음에 어디 요건가? plus 20 plus 2 equals 5. 굉장히 어려운 식이 탄생했네. 수학이란 게 별것 아니란 말이야. 아니 별것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면 금방 정복되는 것들이야.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는 또 뭐라고 할 수 있네. 여기가 우리가 있었더니 제일 많이 등장한 게 뭐야 지금? 무슨 숫자야? 3이네. 그러니까 전부 한번 3을 넣어볼까? 요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3 더하기 4. 그치? 4도 또 되네?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그치? 그 다음에 요거 3에서 요거는 어떻게 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했네. 그치? 그러면 요거는 뭘까? 3 빼기 1이네. 그치? 전부 이렇게 3으로 대체할 수 있어. 자 우리 그러면 요거 보자. 요거는 요 3을 갖다가 우리가 x라는 놈을 한번 치환해보자. 그럼 요거는 어때? x야. 요거는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요거는 마이너스 x에 x야. 그치? 그 다음에 요것은 6x 플러스 2고 그 다음 것은 x 마이너스 1. 이거는 이렇게 됐네?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x로 이렇게 채워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걸 갖다 괄호를 열어. 그치? 열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더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하나의 훌륭한 방정식이 생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방정식이야. 함수야. 이렇게 돼.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 있어. 3x 라고 해서 이게 어떠한 값이 나올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여기 1 집어넣으니까 2가 되고 여기는 2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이렇게 줄 때겠네. 그러면 요게 하나의 요게 요러한 상자 속에 하나의 수지, 요것도 하나의 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 함수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우리가 수학하고 있네. 그지?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뭐에서 나왔어? 지금 손가락에서 나왔나? 계유정난하다 나왔나?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목으로 나오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나는 지금 손가락 개수가 좋아요가 됐든 손을 연구하고 싶어요가 됐든 뭐가 됐든 금방 수학으로 가는 건 이거 아니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통합교과라는 게 이루어질 건데, 통합교과라는 걸 이루어지고 말하기 이전에 통합교과, 다 교육이란 무엇이냐, 그지?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철학적 측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저것은 또한 또 하나의 기술로 되어서 너네가 남을 이기려고 사는 사람이 되고, 그럼으로써 남을 이길 수가 없고 끊임없이 남의 뒷얘기만 해야 되는 사람으로다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이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결국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는데 이상하게 남들보다 실력이 많이 더 낫고,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그저 따라오는 부수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난 내가 좋은 일을 했더니 돈이 따라와. 그러면 그 돈은 벌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너네가 난 돈 해갖고 돈을 벌면, 돈을 벌기 위해서 벌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벌기 위해서 지나간 너네 인생에서 너네가 돈 벌기 위해 바친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시간, 너네 인생을 돈으로 바꾼 거잖아. 니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 인생과 돈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걸 모를 사람 없겠지. 근데 내 인생을 돈으로 치환했잖아. 더 좋은 걸 버리고 그거보다 못한 걸 얻었잖아. 그게 성공률가 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결국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의 문제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인식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형성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 너네들 어린이들은 어릴수록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계속 듣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네들이 평소에 너네끼리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공부에 대해서 그래 그럼 왜 그렇지? 어머 이건 이러네? 그거 왜 그래? 그때 그랬어? 이런 이야기 해야지. 공부는 공부대로 문제 풀다가 졸기나 하다가 딱 덮고 나자마자 야! 웃기지 마! 야! 너 참 더럽게 못생겼다. 왜 그러한 얘기로 하루 대화를 하는지 정말 모를 일인데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유머라고 하고 낄낄대고 그러다가 인생은 간단 말이야. 그 모든 걸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통합교과를 할 거고, 아니 해왔지 지금까지. 근데 이제부터 그게 뭔가를 신입생도 있고 하니까 더 보여주고, 또 학교의 자료로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통합교과가 뭔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려 할 때 처음부터 정신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느라고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공부라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알겠어? 네. 자, 이제 통합교과가 어떤가 너네가 직접 보여줘야 되고, 또 자료들도 남기고, 그러면서 너네들 스스로가
멋있게 절대 남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과 경쟁을 하고 남은 뭐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지는 사람들은 남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를 사랑해. 그러나 모든 인류의 위대한 선조들은 위대한 분들은 자기 자신과 경쟁하고 남을 사랑해. 그것이 바로 학문이 요구하는 진정한 인간의 조건이에요. 우리 모두 그 길로 가자. 알았지? 네. 여기까지.